다들 잘 지내셨죠? 어, 올해 첫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무식 개념이라 제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원래는 리더 미팅만 제가 하고 요 영업자 미팅은 우리 최금석 전무님이 주관해서 총괄 본부장님들이 인사하고 전무님들이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 월요일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이제 일정이고 약간 시무식 개념으로 제가 한번 전체 인사를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작은 문제는 이번 주 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단 지금까지 많이 불편함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불경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불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두 분류로 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현실에 매몰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잡아서 굉장히 인생에 큰 점법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서울이 그렇죠. 이제 서울이 보면 수도라고 하는 이유가 서울에는 핵심 인력들이 많죠.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서울에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물어봐요. 불경기 때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은 불경기 때 돈을 번다 그래요. 저도 원래 재무 설계를 했고 이걸 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됐던 데가 언제냐면 IMF 때 이럴 때가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한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다? 이게 완전 최고의 기회인 거죠. 자, 이게 세상에 가장 큰 변곡점이 있을 때가 준비된 사람에게 가장 큰 기회가 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난세에 지도자가 나고 영웅이 나듯이 이 경제가 뭐 이제는 뭐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난세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위기죠. 그죠? 경제적 위기에 영웅이 난다는 얘기죠.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위기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이 경제적 위기는 엄청난 위기이고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자. 제가 이제 이틀간 이번에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쉬면서 뼈를 깎는 뭐 어떤 통일한 자기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가 점검하는가? 나는 누가 점검하죠? 저를 누가 점검해야 되죠? 아니요. 총괄본부장들하고 전무님이 저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자, 제 성과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한다? 네, 총괄본부장과 전무님들이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평가합니다. 자, 이사회에서 평가해서 너 안 되겠다. 내려앉아라. 월급 삭감하자. 이걸 전부 누가 결정한다? 이사회. 아직까지 우리 회사는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사가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 들어오면서 이사로 참여하면서 이게 냉혹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인이 외부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규제하고 점검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는 총괄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전무님들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관계선이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그죠? 관계선이 그렇게 안 되었는데 이제는 굳이 제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회사는 정상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제가 연간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연간 평가가 아니라 저는 매월 평가를 하겠다. 자,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 회의 때 우리가 본부장님들 오셨으면 저를 이제 냉혹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0% 수용합니다. 그래서 최 대표님,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 정도 성과밖에 안 났습니까? 하는 것을 문책을 제가 받을 거예요. 거꾸로 저는 뭐다? 저는 누구를 그럼 평가합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부대표님과 전무님을 평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조직의 최고 수장인 안정인 전무와 그 다음에 가명본부의 총괄본부장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는 대신 뭐다? 저도 여러분들을 크로스 체킹, 평가한다, 안 한다? 평가하겠다. 그게 유공과 뭐다? 벌칙을 같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로서 서로가 좋고 협의하고 좋은 거는 좋지만 냉정하게 업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인색했다. 이제는 좀 간혹하게, 가열차게 또는 가혹하게 스스로를 평가하자. 또는 평가하자. 냉정하게 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자. 이해가시죠?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이거를 세션처럼 받아들이자.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가 이게 점검 받고 이렇게 통제받는 이유가 뭐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100배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회의나 전략회의 전체 평가할 때 세션처럼 하자. 냉혹하게 받아들이자. 자, 본사는 올해 2024년도 상반기 안에 전체 비용 중에 50%를 구조조정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1사분기니까 3월까지죠. 3월 안에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모든 경비 중에 50%를 절감할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지원했던 복지, 이런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는 크나큰 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적인 비용을 구조조정을 50% 이상 하겠다. 본사 직원들도 전체 월급을 한 30%를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직 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전부 다 전부 폐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여러 가지 커피 머신 이런 것들도 다 해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완벽하게 군살 빼기, 다이어트에 들어가겠다. 50% 이상을 절감하겠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한 2억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매출이 한 6억에서 7억이 되어야만 유지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최악의 상해는 우리가 매출이 한 2억까지 떨어진다라고 감안했을 때 그게 맞도록 회사는 긴축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했고 1, 4분기 안에 전체 비용의 50%를 가감하게 삭감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비를 요청할 때는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세 단계를. 일단은 여러분들 최고 수장이신 바이오는 전무, 그리고 가맹사업은 총괄본부장 통해서, 그리고 최금석 전무님 통해서, 그리고 부대표님 통해서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 1원을 쓰더라도 이제 회사 경비는 개념 없이 쓰는 일은 없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경비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이 진짜 돈이 없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저희가 긴축하겠다는 겁니다. 단 10원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만큼은 이제 회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처 못한다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은 그냥 좀 불편해도 약간 참아 주셔야 된다. 그리고 회사가 평균적인 매출이 6, 7억 이상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구조를 갖출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구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노드샵에 지원을 해주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노드샵 중에서도 최우수 노드샵,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안에 최우수 노드샵에게 본사가 많은 지원이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아마 회사는 지금 전체적인 운영 체계를 바꾼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연간 평가를 했던 것을 매월 평가로 전환한다. 그래서 좀 냉혹한 평가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본사를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여러분들의 최고 리더이신 바이오는 전무, 그리고 가맹사업은 총괄본부장 통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들과 협의를 하시고 이런 안건들을 올려주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전략회의에서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다 돌출되고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사는 그렇게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조직의 관리자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방에 계신 분들은 조직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다 조직의 수장들입니다. 그럼 조직의 수장은 기본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죠. 자, 조직의 수장이 지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내가 조직을 한 명을 모시고 있든 10명을 모시고 있든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지도라고 하죠. 자, 계획을 월간 단위의 계획과 연간 단위 또는 분기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자, 물론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평가를 하셔야 돼요. 평가. 자,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10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평가입니다. 자, 평가를 통해서 재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개선된 새로운 계획을 잡을 건지를 이제는 여러분들 강도 높게 현장에서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기거나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묵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점검에 대한 문제 해결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새로운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이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조직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분들이 선순환,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해서 좋은 에너지를 주면 좋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구조를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자, 사람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분명히 좋게 개선된다는 것이 저의 사고였어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죠. 자, 물론 그거는 기본적인 모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점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 대한 평가, 내 조직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게 하셔야 된다. 자, 계획을 잡고 실수할 수 있어요. 실행해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나서 새로운 계약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문제점이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 현장에 이제 관리자분들이 해야 될 행위 중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검하고 새로운 재정비하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주간 단위로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병행되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많은 조직 체계를 만들고 좋은 계획을 만든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직도 아니고 뭐다? 구성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꼰돌이패일 뿐이죠. 자, 이제 정인이 위기를 맞았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지금 현재 불경기예요. 자, 우리가 위기를 맞았고 지금 좋은 경기였다면 남들은 다 살고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행인 건 뭐다? 정인이 위기가 만난 이 시기가 다행히도 경제적으로는 불경기예요. 그 말은 뭐다? 우리 말고도 수많은 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칠 것이라는 겁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다? 우리만의 냉정한 자기 점검을 좀 하자. 자, 불경기에 그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못 들었던 관공서에 우리 팀기가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대리점을 하던 사람이 비비브로 하고 안티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가맹으로, 노드샵으로, 아니죠. 바이오 쪽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나와요. 희한하게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정인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보니까 정인이 계속적으로 뭔가 혁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걸 보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 가맹에서는 자기가 조금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바이오 쪽으로 와서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 일요일 날 사무실에 나온 거예요. 매주 그분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일요일 날 11시에 와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오케이 해놓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우리 전무님이 나와서 해결해 드렸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맹 쪽에 있는 대리점들이 대부분 다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천천히 뭐다? 지금 바이오 쪽으로 선순환되고 있고 또 바이오 쪽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TN기 판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팔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튀김기는 이미 끝났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11월, 12월 동안 튀김기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단체 시장에도 들어갔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관심 밖에 외면했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붐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3년 동안 내공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꽃을 뒤늦게 조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고 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준비된 자에게는 다 기회가 오더라. 이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이오는 역사가 짧아요. 지금 기껏 해봤자 한 7개월, 8개월째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좀 더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면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매출로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희망적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잔치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센다? 당분간은 초상집에 좀 있는 게 좋겠다. 우리가 지금 잔치집과 초상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간헐적으로 뭐 잔치집이 있어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2024년도는 뭐다? 그냥 초상집에서 좀 있자. 내 마음이 뭐다? 좀 쓰리고 조금 돌아가신 망자를 기억하는 돌아가신 망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인생을 참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잔치집 가면 어떤 느낌 듭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노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어이구야 그냥 축하해 주자 우리 아이들 조카들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지금 경기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우리 정인의 전체적인 약간 위기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뭐다 혁신하고 동골 탈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본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재무적으로 구조조정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운영하거나 돈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본사가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뭐 이런 지원했던 커피 머신이나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여러분이 감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욱이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아까 했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직의 관리 잘하면 아니 여기는 일반 영업자 다 포함되어 계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획과 실행을 해야 된다. 자, 계획 없는 실행은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자, 계획과 실행을 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점검. 실행 이후의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다. 해서 이제 본사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매월 평가에서 우리 내부의 정규직, 본사에 있는 정규직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경고는 뭐다? 경고. 2차 경고는 뭐다? 급여 삭감. 3차 경고는 보직 해임이에요. 자,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1차 경고는 그냥 순수 경고입니다. 2차 경고는 급여 삭감, 3차 경고는 보직 해임이에요. 그래서 본사는 매월 평가할 겁니다. 자, 본사는 연간 평가가 아니고 매월 평가해서 뭐다? 그걸 조치하겠다. 물론 성과가 낮다면 성과에 대한 베네핏도 드릴 겁니다. 자, 뭐다? 그 당사자에게 직접 드릴 겁니다. 이제는 묻혀가는 것은 없습니다. 본사는 철저하게 뭐다? 다 잘했으니까 나도 묻혀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별 평가해서 개별 유공에 대한 개별 페널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하겠다. 자, 본사 정규직원 전원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밑에 있는 우리 대리까지 싹 다 개별 평가를 하겠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하지만 영업자분들에게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계획과 실행을 하고 그게 스스로의 점검을 해주시고 본사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전무님하고 총괄본부장, 지금 현재 총괄이사까지는 평가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다? 지금 바이오 쪽은 성과금을 드리기 때문에 냉혹한 평가에 따른 뭐다?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묻혀서 무조건 정인 매출의 1%를 우리가 나눠 갖는다.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요. 철저하게 뭐다? 그건 임원에 준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 개별 평가 들어갈 겁니다. 개별 평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성과금을 100만 원 가져가는 구조로 철저하게 뭐다? 구분 짓겠다. 누구를? 그 해당 대상자들. 정확하게 본사는 해당 대상자가 지금 누구다? 전무, 총괄이사. 영업 조직에 의해서는 전무와 총괄이사 그리고 총괄본부장이에요. 그 세 분류에 대해서는 뭐 한다? 철저하게 실적 평가한다. 이해가시죠? 냉혹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준하는 뭐다? 포상과 베네핏이 들어간다. 포상과 페널티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영업 조직에 대해서는 3개월 평가한 걸로 그 다음 이듬해 3개월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누적 3개월을 평가해서 1분기 평가해서 2분기, 2분기 평가해서 3분기, 3분기 평가해서 4분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사 정규직은 매월 평가할 겁니다. 매월 평가해서 3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해임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1차는 경고, 2차는 급여 삭감, 3차는 해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저 또한 같이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관리가 살아있는 정인으로 다시 한번 재탈바꿈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강력한 구조조정 1, 4분기 다 끝내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모든 본사 정규직은 다 개별 평가가 들어간다. 거기에서 3아웃, 세 번째 경고가 아니라 세 번째는 보직 해임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냉혹하게 이제 회사가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실 것은 관리자는 관리자에 준하는 여러분들의 관리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최종 책임자에게는 철저한 본사 정규직에 준하는 평가가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요금과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는 것. 이제는 회사가 이제는 조직 체계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을 준비해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준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장착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인 협의 사항은 본사 정책회의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자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입김이 여러분들 작게는 뭐죠? 인사, 많게는 성과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을 저 보직을 두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앞단에서 먼저 냉정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그 구조조정 한다면서 왜 그따구로 해? 라는 후폭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투자를 받으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뭘 약속했느냐? 첫 번째, 50%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더하겠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당신들에게 뭐다? 지분 성과를 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가 제가 약속이에요. 자, 회사의 전체적인 구조를 50% 이상 절감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뭐다? 투자 이익 부분을 공급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모든 의사결정에 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본사와 그 단독으로 그 두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영업자 대표인 자, 바이오는 전무, 그다음에 가맹사업은 총괄본부장까지 배석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 이제 그걸 제가 합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받더라도 그 두 가지만큼은 제가 확보를 할 겁니다. 영업자에게 일부 지분을 나중에 스톡옵션을 주는 거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영업자 대표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제가 투자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제가 투자를 거절합니다. 그걸 다 관찰시키고 있다. 그 말은 우리 내부적으로 강력한 점검 체계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외부에 다 노출되고 외부가 우리를 감시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잘못 안이한 생각을 하거나 나태한 생각을 했을 때는 회사 전체가 뭐다? 그들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냉정하게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받는 데는 거기에 따르는 뭐다? 혜택과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 본사는 그 책임을 가혹하게 다 수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부 여러분들 공동 책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게 준하는 리더들은 리더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 조직의 리더들, 영업이사들은 영업이사에 맞는 조직 평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해지고 좀 더 무게감 있게 행동을 하자.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자금은 어떤 개인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회사는 삼중 체계로 세 단계 결제를 받아야만이 이제 돈이 집행되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단 1,000원을 쓰는데도 이제는 허락 없이는 쓸 수 없는 구조. 이런 구조로 완벽하게 긴축 경영을 한다라고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에서 그 지방 본부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항상 뭐다? 바이오는 총괄이사를 통해서 전문을 통해서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가맹본부는 본부장을 통해서 총괄본부장을 통해서 우리 본사의 전무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전무님 통해서 부대표 통해서 저한테 올라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단계 영업 조직의 두 단계 그다음 본사의 세 단계를 거쳐서 자금이 집행된다. 어떤 자금도 그냥 먼저 선처리하고 후보 가는 개념은 더 이상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배임이에요. 무슨 말씀이 가시죠? 현장에서 급하다고 해서 돈을 쓰고 본사에다가 후조치하는 것은 이거는 뭐다? 이건 배임입니다. 공금을 횡령한 거죠. 이거는 절대 이제 본사가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금 문제만큼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뭐다? 지금까지 지금 겪었던 가장 큰 고달픈 고통은 자금 문제예요. 회사가 방만하게 경영한 거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마무리하자면 이겁니다. 분명히 이 사회는 경제는 위기 맞아요. 자, 굉장히 냉혹한 위기입니다. IMF보다 더 혹독한 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위기 때 누군가는 기회를 가져가고 누군가는 그 시장에 매몰됩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전자보다 이 기회를 파도처럼 타고 넘어서
새로운 우리의 모멘텀, 새로운 어떤 기회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에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본사가 부족했던 것은 이번에 다 본사가 다 때려잡겠다.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만큼의 본사의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라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충실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영업자분들은 영업자 나름대로의 계획과 관리자는 관리자 나름대로의 계획, 그리고 본사에 준하는 총괄 본부장 또는 전무님은 전무님의 독립적인 경영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걸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점검하는 것. 그리고 점검하고 나서 새롭게 또 다른 계획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2024년 1월부터는 거기에 가장 체질화되는 우리의 상태로 한번 바꿔보자. 우리 몸과 마음을. 되시겠죠? 자, 오늘도 저는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붕골 탈퇴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의 이 험난한 과정을 한번 완벽하게 잘 완수하는, 미션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마무리 인사.